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별똥이가 요즘에 너무 많이 커서 그런지 낮에 활동이 많아지고 그 활동에 여운이 남아서 밤까지도 계속 이렇게 놀려 그래요. 지금 시간은 11시쯤 됐나요? 10시 40분쯤 됐습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 아직도 잠을 자지 않는 통에 네, 엄마의 품이 애착 인형 토끼우스도 있고 모든 걸 아예 다 갖다 놓고 어떻게 재우나 지금 엄마가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재워봐야겠죠? 별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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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동화책 읽어줄게. 잘 자자.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오스카 와일드의 어린 임금님이라는 동화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행복한 왕자 제비인가 어떤 새가 동상에 있는 왕자님의 보석을 물어다 주던 그 동화 있죠? 그거와 별아기를 쓴 작가인데요. 참고로 어린 임금님은 저는 처음 보는 동화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어린 임금님이 있었어요. 어린 임금님은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치르는 대관식을 하루 앞두고 있었어요. 대관식만 치르면 이제 곧 모든 게 내 것이 되겠지? 어린 임금님은 궁의 이곳저곳에 걸린 멋진 조각품과 예술품을 둘러보며 만족해 했어요. 어린 임금님은 돌아가신 임금님의 딸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임금님의 딸은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딸과 사위는 아들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 아이를 염소치기에게 주어버려라. 화가 난 임금님은 손자를 시골로 보내버렸어요. 세월이 흘러 임금님이 돌아가시자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어린 임금님은 다시 궁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이런 낡은 옷은 다시는 입지 않을 거야. 어린 임금님은 궁에 들어올 때 입고 온 옷을 벗어 던지면서 말했어요. 어린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대관식 때 입을 옷은 잘 준비되고 있느냐? 어린 임금님은 대관식 때 아주 특별한 옷이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실로 짠 옷과 루비가 박힌 왕관, 진주가 박힌 왕호를 만들라고 명령했죠. 명령하신 대로 옷과 왕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어린 임금님은 크게 기뻐했어요. 멋진 옷을 입으면 모두가 날 존경하겠지? 어린 임금님은 화려한 대관식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부시도록 환한 빛 때문에 어린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방 안에선 아이들이 옷감을 짜고 있었죠. 모두들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앙상했고 피곤에 지친 모습이었어요. 방 안은 더럽고 지저분한 데다가 공기까지 나빴어요. 어린 임금님은 한 아이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거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린 굶어 죽어요. 이 옷감은 누구를 위해 짜는 거지? 어린 임금님은 다시 물었어요. 대관식 때 입을 임금님의 옷을 만드는 중이에요. 뭐라고? 대관식 때 입을 옷? 어린 임금님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모든 게 꿈이었어요. 어린 임금님은 다시 잠들었어요. 이번엔 커다란 배가 보였어요. 더 힘차게 노를 저어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노를 저었어요. 험상궂게 생긴 선장은 꾸물거리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렸어요.
조금 뒤 배가 멈추자 선장이 한 소년에게 말했어요. 어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거라. 한참 후 바다 밑으로 들어갔던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어요. 소년이 내민 주머니엔 진주가 들어있었어요. 이 정도로는 안 돼. 다시 갔다 오너라. 선장의 말에 소년은 다시 바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바다 밑을 들어갔다 온 소년은 이번엔 유난히 크고 빛나는 진주를 들고 나왔어요. 이건 정말 훌륭한 진주야. 선장이 진주를 보며 외쳤어요. 하지만 소년은 너무 지쳐 숨이 멎고 말았어요. 바다에 던져버려. 이건 임금님의 왕홀에 박히게 될 것이다. 선장의 소리에 어린 임금님은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깼어요. 꿈이었지만 진주를 캐다 죽은 소년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잠든 어린 임금님은 이번엔 산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골짜기에 이르자 사람들이 땅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 도끼로 바위를 깨는 사람, 맨손으로 모래를 퍼담는 사람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손은 갈라져 피가 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린 임금님의 말에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쁘게 일을 하느라 대답할 틈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죠? 어린 임금님은 다시 물었어요. 임금님을 위해 루비를 찾고 있습니다. 대답한 사람의 목소리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린 임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다시 물었어요. 어떤 임금인가요? 그야 물론 내일 대관식을 하는 어린 임금님이죠. 그의 대답에 어린 임금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린 임금님은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다니. 어린 임금님은 염소를 치며 욕심 없이 살던 때가 생각났어요. 이 꿈들은 내 욕심을 꾸짖기 위한 걸 거야. 어린 임금님은 화려한 것만 찾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다음날 신하들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임금님, 오늘은 대관식이 있는 날입니다. 신하들은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반짝이는 보석과 금으로 만든 장신구를 단 멋진 옷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임금님께서 주문하신 물건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금실로 짠 화려한 옷이 어린 임금님 앞에 펼쳐졌어요. 곧이어 루비가 박힌 왕관과 진주가 박힌 왕홀도 가져왔죠. 임금님, 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신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좋아해야 할 어린 임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을 모두 물리거라. 어린 임금님의 말에 신하들은 깜짝 놀랐죠. 나는 궁에 올 때 입었던 염소치기 옷을 입고 갈 것이다. 어린 임금님의 말에 신하들은 더욱 놀랐어요. 그 옷은 누더기처럼 초라한 가죽옷이었거든요. 임금님, 임금님에게 어울리는 화려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신하들은 어린 임금님을 타이르듯이 말했어요. 초라한 옷차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임금님인 줄 몰라볼 것이옵니다. 그래도 난 그 옷을 입고 갈 것이다. 어린 임금님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신하들은 염소치기 옷을 입은 어린 임금님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임금님이 어떻게 된 모양이야? 이건 나라의 수치야. 임금 자격이 없네. 어린 임금님은 신하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정말 창피해. 임금님이 저런 옷을 입다니. 백성들도 어린 임금님의 초라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린 임금님은 성당으로 들어가 기도를 올렸어요. 하느님, 겉모습만 가꾸려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신하와 백성들이 성난 얼굴로 몰려왔어요. 거지 임금은 필요 없다. 넌 임금이 될 자격이 없어. 사람들의 말에 어린 임금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 순간 유리창을 통해 아름다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햇살은 어린 임금님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죠. 그러자 어린 임금님의 초라한 옷은 금으로 만든 화려한 옷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럴 수가! 사람들은 어린 임금님의 천사 같은 모습에 저절로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끝나네요. 자, 지난번 읽었던 오스카 와일드는 별악이죠. 가장 처음 읽었던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는 행복한 왕자였습니다. 행복한 왕자에서도 보면 화려한 보석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동상이지만 그 왕자가 가난한 모든 집들을 이렇게 굽어 살피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관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각지대, 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의 더 이렇게 시선을 쏟는 것 같은데 교훈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커가면서 사리분별은 해야겠지만 네.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게 하는 것만큼 그런 좋은 교육도 없죠. 저는 중간쯤 읽다가 그런 게 떠올랐어요. 예전에 이미지인데 어떤 한 그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떤 아이가 받고 있어요. 부잣집이에요. 커다란 트리 아래에서. 그 트리는 또 집 안에 있으니까 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커다란 트리 밑에서 커다란 선물을 열어보는데 어떤 인형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미지에서는 저기 가난한 나라에서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아이들이 손으로 여기저기 다쳐가면서 그 인형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인데 네, 한 곳에서는 그 인형을 만드느라 정작 자기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형편의 아이들과 너무나 부유하고 여유롭게 그 선물을 즐기는 아이가 이렇게 병치가 되어 있으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만들었는데 네, 이런 시각의 변화 아니면 또 새로운 시각을 넓혀주는 네, 그런 고마운 작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별똥이는 아직까지 자지 않고 있고요. 지금 뒤에서 아빠를 계속 아빠를 불렀다가 들어 누웠다가 쪽쪽쪽쪽 거렸다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읽는 도중에. 틀리기도 참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임금님이라는 게 은근히 여러 번 발음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83번째 동화 오스카 와일드의 어린 임금님이었습니다.